안녕하세요. 추석 잘 보내고 오셨나요? 네, 수고 잘 보냈어요.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강원대학교 소화기내과에 근무하고 있는 남승주라고 합니다. 추석에 음식을 끊임없이 먹었는데 위에 한계는 없는 건지 궁금해지더라고요. 이제 알려져 있는 용적은 있습니다. 1리터에서 한 1.5리터 정도 되고, 이제 뭐 압력이 더 늘어나면 더 커지기도 하고 하지만, 위는 음식이 들어가면 이제 소장으로 계속 음식물을 내보내기 때문에 끊임없이 드실 수는 있습니다. 음식 중에 이제 좀 단 음식이나 지방이 많은 음식이나 좀 짠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뇌에서 도파민도 좀 분비하게 하고 하면서 만족감을 주거든요. 우리가 배고파서 먹는 거랑 뭔가 이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먹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추석 때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드시는 거는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. 음식을 먹고 체했을 때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 다시 체할 것 같던데 똑같은 음식 먹어도 되나요? 예, 뭐 한 번 체한 거 가지고 다음에 또 그 음식을 또 드시지 마실 필요는 없고, 근데 드셔도 되고요. 이제 계속 같은 음식에 뭔가 증상이 생기는 그런 질환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병들은 드물긴 해서, 그리고 본인이 예전부터 이제 겪어왔기 때문에 좀 알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 뭐 명절 때 그냥 음식 드시고 한 번 체하는 거랑은 좀 다른데, 어떤 음식 드시고 계속 증상이 생기거나 하는 경우는 병원에 오시는 게 좋고요. 그렇지 않고 그냥 한두 번 정도 체한 거는 다시 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. 마음 편하게 드시면 되고. 잘 체하는 체질이 있나요? 근데 이게 경험적으로 보면 잘 체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게 타고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, 위 기능이 키가 크고 작은 사람이 있듯이 위 소화도 잘 시키고 못 시키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. 그래서 본인이 이제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좀 조심을 하셔야죠. 뭐 과식도 피하시고. 그리고 만약 본인이 이제 체질적으로 잘 소화가 안 되시는 분이라고 하면 저도 내시경을 한번 해보시고, 혹시 다른 것 때문에 생기는 소화불량일 수 있으니까 내시경에서 별거 없으면 헬리코박터 검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젊으신 분이고 좀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랬을 때 헬리코박터 치료하고 나서 기능성 소화불량도 좋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헬리코박터 검사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과식 가음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쓰림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. 이거는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한 걸까요? 그럴 수 있어요. 역류성 식도염 때도 그럴 수 있고, 근데 물론 그런 증상이 다양한 여러 가지 병에 의해서도 생기기 때문에 위염에서도 생길 수 있고 궤양에서도 생길 수 있고 뭐 안 좋은 암에서도 생길 수 있고,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런 증상을 역류성 식도염으로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, 역류성 식도염도 과식하고 나서 속쓰림이나 신물이 올라오거나 이런 증상들이 생기긴 합니다. 그럼 이 질환을 무심코 지나쳤을 때 가져올 수 있는 큰 병이 있을까요?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더라도 오래 방치를 하게 되면, 증상이 있는 걸 계속 오래 방치하면 계속 거기 식도에 염증이 생기면서 식도가 좀 협착이 생긴다든지, 익숙하지는 않으시겠지만 발해 식도라고 식도 점막이 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변한 점막에서 나중에 이제 혹도 생기고 암도 생기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속 쭉 오래 놔두는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. 다 위염, 장염, 역류성 식도염 다 그대로 증상이 계속 오래되는 경우는 방치하지는 마세요. 음식 중에서도 뭐 지방이 많거나 신음식, 신과일 같은 것도 증상을 좀 잘 일으킬 수 있어요. 그리고 커피, 담배 이런 것도 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,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조심하셔야 되고. 근데 뭐 역류성 식도염 음식 찾아보시면 정말 피해야 될 음식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.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엄청 많이 나오는데, 이제 그런 거를 다 피하실 필요는 없어요. 이거 지키고 살 수도 없는 정도로 많이 나오는데, 그냥 본인이 드셔보시고 그런 음식 중에서 과거의 기억을 되돌아봐서 내가 이런 거 먹었더니 자주 속이 쓰리고 힘들었다고 하는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음식 조절이나 뭐 생활 습관 조절 가지고 안 될 때는 병원에 오셔서 한번 약을 드시면 금방 좋아지긴 합니다. 좀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체중을 좀 빼면 또 많이 도움이 됩니다. 위염, 장염, 역류성 식도염 이렇게 세 가지 질병이 흔한데 뭐가 다른 걸까요? 위염이나 장염은 사실은 이제 진단명이라고 할 수는 없고, 그냥 장이나 위에 염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원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라서 원인에 따라서 사실 나타나는 증상도 서로 다 다를 수 있어요. 근데 제일 흔한 것만 말씀드리면, 위염은 제일 흔한 거는 스트레스성 위염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
보통 본인이 이제 좀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이런 이제 좀 그런 사건이 있고, 그다음에 주로 윗배가 많이 아픕니다. 위험에서는 속이 쓰리거나 명치가 아프거나 이런 증상이 많고, 장염은 아랫배가 좀 많이 아픕니다. 그리고 장염은 주로 제일 흔한 거는 감염에 의한 장염이거든요.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생기는 장염이라서 보통 설사를 좀 많이 하고요. 열 나거나 춥고 떨리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, 그런 경우가 이제 흔한 증상이고, 어쨌든 제일 흔한 것들 위험 장염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사실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사실 뭐 위험 장염은 하나로 딱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요. 그다음에 역류성 식도염은 이제 원인도 잘 알려져 있고 그런데 그거는 드시면서 과식하시면 특히 이제 좀 식물 많이 올라오고 명치가 화끈화끈거리는 증상이 있는 게 대표적인 증상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역류성 식도염을 생각을 해볼 수는 있고요. 어쨌든 뭐 크게 나쁜 병이 아닌 그냥 이제 신경성인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소화기는 스트레스가 뭐 만병의 근원이지만 특히 소화기 질환하고 많이 관련이 있거든요. 그래서 마음 편하게 지내시는 게, 식사도 마음 편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잠도 잘 주무시고 이러는 게 소화기 질환에도 정말 많이 도움이 돼요. 최고로 도움이 많이 되니까 뭐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좀 스트레스 좀 줄이시면서 마음 편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. 예. 여러분 과식하지 마시고 속 편한 하루 되세요.